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장점 5가지, 병역요법 경쟁력과 적응성 확대로 언맷 니즈를 해소하면서 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기사 관련해서 2023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리보세라님 경쟁력을 알렸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리보세라님의 이제 여러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들이 이슈였어서 오늘 이제 사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 대표라든지 폴 프리엘 CCO, 웨이드 스미스 CFO가 사회자로 대답하면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장점과 최근에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차별화된 부분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과 내년도 허가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비유의 이제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용어도 좀 어렵고 기전이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에 이제 회사가 이제 과거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리보세라닙의 장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운데요. 보통 이제 표조 강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1956, 6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개념은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막 이렇게 발전하면서 드디어 연구 결과 동안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 글리백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표적항암제가 출발을 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계열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로 단백질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자량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저분자 함물질 형태로 이제 처방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의 형태가 있고 항체 치료제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알고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1, 2라고 하는 것의 어떤 장점은 밑에 보시면 아바스틴 사이람자 대비 장점이 되어 있죠. 아바스틴은 이제 로슈의 제품이고 사이람자는 1라일 1, 2 제품인데 이게 둘 다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많아서 이제 주사형으로 이제 처방을 받으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약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일단 항체 치료제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장점은 일단 낮은 생산 제조 비용이다. 왜냐하면 리보세라님은 닙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분자 함물질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 자체가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상업화 이후에 영업이익률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뭐 7, 80%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사형인 이제 아바스틴 사이람자, 왜냐면 단백질 항체 그 치료제가 항체도 이제 단백질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돼 버립니다. 효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로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뭐 이 분해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 형태로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이제 투입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비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우수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구용 제제니까 환자 편의성은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도 좀 이제 주택에서 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경구형은 복약의 어떤 편의성과 경제성 관련되는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번, 4번, 5번 낮은 부작용, 병용요법 적합성, 다양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 이 밑단에 보게 되면 멀티타켓 오랄 TK 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멀티타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님하고 이제 이 멀티타켓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베제프 이 수용체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타켓을 하고, 멀티타켓은 이거 말고도
여러 이제 타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램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멀티 타켓 형태거든요. 근데 리보세라님은 이제 단일 싱글 타켓이죠. 그러니까 베제프 R2를 타켓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 타켓하고 이제 싱글 타켓의 장점은 멀티 타켓은 말 그대로 암이 뭐 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신생혈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경로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 타켓 형태로 여러 이제 경로를 타켓을 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근데 여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보면 여러 개를 이제 타켓하니까 선택성이 이제 이 그 티로신키나제 관련되는 이 수용체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많기 때문에 선택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이 부작용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근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싱글 타켓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타켓의 어떤 티로신키나제 억제보다는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이제 로슈의 제품이 여러 이제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독성이라든지 부작용 개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용요법의 어떤 적합성 관련되는 부분은 리보세라님의 어떤 장점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되는 병용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면역관문 억제제에는 반응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효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병용했을 때 어떤 이런 긍정적인 어떤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단일 타켓의 베제프 2R을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위암이나 간암이나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내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악성 종양에 굉장히 많이 발현되어 있는 타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종류가 한 33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 고형암 쪽에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성공을 하게 되면 확장에 대한 어떤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티로신키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효소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세포 활성을 하기 위해서 신호 전달 체계라든지 조절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몸 안에 있는 이 기전 자체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뭐 신생혈관도 생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어떤 중간 경로로 이 티로신키나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든지 가 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증식을 가져와 가지고 암세포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로신키나제를 억제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이게 그 수용체 그 세포질 내에 있는 장기에 그 인산화 작업을 이렇게 블락킹을 하는 겁니다. 이 저분자 합물질이 이제 세포를 투과해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인산화 작업을 안 하면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 자체가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생혈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런 어떤 약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타켓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일 타켓이 아니라 본래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켓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중 타켓 형태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 리보세라닙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단일 타켓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사실은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타켓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만 리보세라님은 이제 요런 이제 그 글리백과 같은 단일 타켓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요 보시게 되면 베제프 어소시에이트 멀티타켓티드 티로신키나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리보세라님은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블락킹을 하는 형태인데 아무튼 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제성 그 다음에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비해서 이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2022년도, 2020년도 이후에 이제 뭐 로슈라든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제품 대비해서도 충분히 이제 경쟁성을 갖출 수 있는 지금 간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질환 그러니까 간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어떤 제약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늘려줄 수 있는 항암제인데 거기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데이터들과 최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사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년도 허가 이후에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소라페닌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가는데 한 뭐 5년, 7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제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이렇게 컨퍼런스나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피크 매출 올라가는데 어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크게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도 좀 윗꼬리가 나오면서 5일선과 21선 이평선 부근에 지금 있으면서 31,000원대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못 넘어가서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아쉽죠. 오늘 그리고 또 그동안의 수급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프로그램이나 외국계나 기관들이 일단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도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한 번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 어떤 단기 일봉에서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위치입니다. 그래서 31,000원대 32,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내일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항서제약의 어떤 흐름들은 주가가 보시게 되면 뭐 약보합세 흐름이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다시 비중이 15%로 전일보다 또 다시 또 늘었고요.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850만 조대인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대차 거래 관련해서 상한이 어제하고 오늘 제법 많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공매도하고 연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잔고도 줄고, 대차 상한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 수급 개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은 좀 긍정적인 어떤 양봉 흐름들을 좀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